사실 제가 왜 이분하고 얘기도 사실 되게 많이 했었고 좀 마음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그 첫 번째 물건 아까 말씀드렸던 1억 5,100만 원에 받으셨다는 그 안산 물건을 보증금을 예, 보증금 일단은 그 미납이 지금 돼가지고 네. 그 일단은 지금 현재 미납 처리가 됐죠. 예,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도 좀 아까운 마음이 좀 있어서 아 좀 지금도 고민 예, 중이세요? 조금 좀 제가 지금이라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. 있는데 네. 안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네. 아 너무 그때 제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지금 현재로서는 미래가 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저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30년을 보고 가는 거랑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저는 생각하는 대로 그 도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를 그릴 수 있는 지역은 내가 잘 아는 동네면 그게 아무리 막 외진 곳이고 발전이 덜 된 도시더라도 내가 잘 아는 동네면 30년 후를 누구나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선생님도 그냥 눈으로 겉보기에서는 누가 봐도 49%면 반값 예, 이하니까 싸 그때는 싸 보이잖아요. 보였었죠. 그런 것 때문에 아, 되면 좋은 거고 안 이제 되면 말을 뭐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덜컹 49%로 두 채나 낙찰받으니까 사실 저는 기분은 그때는 좋아. 뭐 선생님도 예, 기분은 그때는 되게 뭐 어우 제가 어우 완전 땡 잡았다 이제 그랬었죠. 그러니까 하나 얻어 걸렸다 뭐 그런 예,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두 채도 받고 계속 하시다가 그 물건이 아직 정리가 되기도 전에 그쵸. 정리도 되기 전에 또 새 채를 또 추가로 받으시니까 분명히 마음이 좀 그렇죠. 제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런 방향이 아닌 이렇게 대출도 계속 다 받고 하니까 사실 그렇죠. 좀 불편한 마음이 지금 현재도 많이 있죠. 이제 그게 이제 이제까지 제가 살았던 그런 이제 빚을 안 지고 살아왔던 삶이랑 지금 삶이 또 바뀌어지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적응이 아직도 안 되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확신도 아직은 좀 제가 좀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대출에 대해서 사실 저도 뭐 남들의 뒤지지 않을 만큼 대출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출을 내는 데 있어서 사실 너무 불편하잖아요, 마음이. 근데 저는 항상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희가 대출을 낸 게 이게 남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빚이라는 거랑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려고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맞습니다. 우리는 빚에 대한 인식에 분명히 소비재를 구매를 하면서 냈던 대출과 빚에 대한 그 이미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빚을 낸 거, 대출을 내본 건데 그 금액이 좀 커지면은 마음이 분명히 불편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선생님이 처음이어서 그런 대출은 처음이어서 그러신 것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저도 뭐 사실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 100% 자신감이 있다. 그런 것도 사실 또 아니라고 생각은 사실 들어요.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그리고 기준을 잡으려고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저도 마음 관리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에는 뭐 그 덩치가 큰 거 1억 5천짜리는 일단 잔금은 미납은 하셨어요. 근데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또 말씀을 뭐 하신 게 그게 잔금 납부 기한까지 돈을 다 완납을 하지 않으면 잔금 미납으로 다음 재매각 경매가 잡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재매각 경매가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내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에 대한 잔금 납부 이후에 대한 그 연체 이자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? 맞습니다. 그게 혹시 이자가 몇 그게 퍼센트래요? 알기로는 연 15% 이자입니다. 아, 15배 비싸구나. 예, 연 되게 15% 비싸구나. 이자를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. 그럼 그럼 하루 하루에 이자가 이자가 나오는 나오죠. 거네요. 이제. 그래서 뭐 아직 뭐 그 예, 재매각기 재매각은 아직 날짜가 이달 말에 재매각인데 저도 좀 확신이 좀 약간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끌고 갔을 때 이게 뭐가 될 것이냐 그럼 좀 그런 좀 자신이 좀 없는 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, 사실. 이제 그 물건이 뭐 나쁘다 좋다니 그걸 떠나서요. 이제. 그러니까요. 예, 그 예, 안산 지역에 대한 예, 선생님의 10년, 20년 후에 그 그림, 예, 30년 후에 그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시니까 조금 더 좀 그림이 진짜 안 그려지다 보니까요. 네. 이게 나중에 뭐 결국은 다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지면 결국 그 땅만 남을 텐데 네. 그 땅 위에다 무엇이 이루어질까 하니 그게 좀 안 떠오릅니다, 사실은.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안산은 또 제가 또 잘 몰라요. 그래서
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사실 많이 드리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근데, 좀 근데 뭐 네. 이거 보시는 분이 뭐 안산을 꼭 너무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음. 안산이 뭐 되게 교통도 앞으로 신안산선이니 뭐 수인선, 뭐 KTX도 연결되고 그리고 굉장히 교통은 굉장히 좋아집니다. 좋아지고 좋아지는데 현재 공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몇 년 계속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죠. 이제 근데 이게 그래도 몇 년 지나면 또 이게 입주 충격이 다 가시면은 아마 분명히 또 언젠가 또 오르는 날이 있을 거예요. 또 안산이. 맞습니다. 안산에서 또 뭐 반월공단이니 그런 데도 지금 많이 공장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또 노력도 하고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도 많이 지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암울한 동네는 아닙니다. 그렇죠. 또 이거 안산 계시는 네. 분들이 보셨을 때 좀 되게 속상할 수도 네, 있습니다. 네, 왜냐면 그건 좋은 동네죠. 네, 거기 안산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다 속상해요. 전체 다. 지금 그렇죠. 너무나 많이 떨어져가지고. 네. 근데 저는 사실 바라보는 관점이 뭐 선생님도 아실 거고 오히려 누구나 좋다고 하는 동네는 이미 비싸니까 저는 여태까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반지하 빌라를 낙찰 받으면서 그 생각은 변함은 없거든요. 안 좋을 때 하는 거는 분명히 선생님도 그건 맞습니다. 조금 예, 동의는 예, 하실 예. 그때가 싼 거니까. 맞습니다. 안 좋을 때 하는 게 네. 맞긴 맞아. 남들이 가는 길을 가면 먹을 거 없거든요. 그렇죠. 예,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지만 이제 거기서 뭔가 부가가치도 생기고 맞아요. 그런 법입니다. 근데 그래서 안 가는 때 당시에 안산 경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 49% 저는 낙찰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싸지 않았다. 아니면 오히려 조금 비싼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1억 5천이 저는 1억 5천짜리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너무 크니까 얘는 뭐 대출이랑 이런 거는 사실 문제는 없었잖아요. 근데 예, 혹시라도 공실에 대한 그 이자가 뭐 한 40만 원. 40만 원씩 빠지면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 또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체크를 조금 못 해드렸던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빌라가 또 엄청 컸거든요. 한 거의 전용 면적이 34평입니다. 그러니까 공급으로 한 35평에서 36평짜리죠. 방 3개, 화장실 2개. 방 3개밖에 안 되네요. 거의 운동장이었는데. 거기가 별도로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. 또 주방도 거의 방 1개입니다.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로 따지면 한 40평대 정도 한 되는 40평, 한 40, 한 2, 3평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되는 거여서 저도 그렇게 넓은 빌라는 처음 들어가 봐서 근데 저도 또 그 부분을 체크를 못 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어쨌든 저는 한 10평에서 20평 사이 걸로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사실 10평이나 20평 사이는 비슷해요. 그게 2배로 넓어진다고 그 가격이 2배가 되는 게 아닌데 이게 40평 정도가 되니까 2배가 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게 네. 수익률은 2배가 안 되는데 수리비는 2배가 됩니다. 그러니까. 네. 그리고 거기 또 수도나 들어갔을 때 수도나 이런 부분이 또 예, 찜찜한 부분도 예, 있었고 수도, 옥상 거기도 옥상은 뭐 물에 방수가 돼 있어서 좀 그래도 거기 잘 돼 있었구나. 방수는 돼 있어서 그래도 괜찮았는데 거기는 이제 바닥이 보일러 일부가 좀 이제 그 동파가 된지 같은 건 바닥 이제 그 난방 배관들이 좀 일부 터졌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기치 못한 수리비가 거기도 한 몇백만 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죠. 이제 그래서 수리비가 거기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한 1,000만 원 가까이가 나왔었어요. 예. 뭐 이것저것 좀 줄이면 한 7, 800까지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욕심내면 1,000만 원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빌라입니다. 그 집이. 그러니까 막 그런 부대 비용들이 또 많이 드니까 이 심리적으로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, 사실.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공실 같은 경우는 좀 될 수 있으면 어려워도 연락을 하면은 들어갈 방법이 있더라고요. 공실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예요? 집이 이제 경매 들어가시기 전에 네. 공실인 집들이 있잖아요. 빈집. 집이 비어 있다. 빈 집들을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빈 집도 어떻게든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어떻게든 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이 빈집들이 좀 문제들이 항상 많은 맞아요. 것 같아요. 맞아요. 뭐 아직까지 한 며칠 정도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재매각이지만 그거를 새로운 낙찰자가 또 나타나지 않으면 한 달 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럼 이자가 거의 뭐 눈덩이 같겠네. 그건 안 되겠네. 눈덩이고요. 근데 그 집은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안 됩니다. 예, 왜냐면 그 보증금도 곱하기 2에다가 그렇죠. 그럼 막 3천이네. 네, 그래서 아무나 이번에는 못 덤빌 겁니다. 그래요. 어쨌든 결정을 아직 하신 건 아니지만 방향은 많이 기운 것 같아요. 그래서
저희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.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작가님 책임이 아니라 결국 선택은 뭐 아니 그래도 선택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그건 다 짊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약간 그나마 위안이 됐던 그 선생님 말씀이 그래도 5개 중에 하나는 뭐 포기할 확률이 높은데 나머지 4개의 그 이익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보증금은 이상은 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거의 그날 제가 좀 위로가 됐거든요. 근데 뭐 요즘 매매가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. 그게 진짜 팔았을 때 가격이라기보다 팔았을 때는 뭐 그게 커버는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선생님은 참 대인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데 있어서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럼 오늘은 선생님하고 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실일 때 이분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저도 임대가 그 40평 정도 되는 빌라지만 임대가 뭐 어떤 분이 숙소로 사용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임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요자는 분명히 일반적인 평수는 아니니까 이렇게 빨리 세입자를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이 한 40만 원 돈이 나가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던 것 같고 뭐 선생님도 그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항상 저는 신중히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집이 비어 있을 때도 공실일 때도 마음이 덜 흔들리는 방향의 그 금액의 이자를 본인마다 좀 설정을 하고 입찰금을 역으로 계산해서 대출금이랑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경매 입찰을 하시는데 오래 가는 방향에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오늘 얘기가 좀 길었네요.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